새쌍이 부부가 영화 관람을 갔다. 다음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에 일렬로 앉을 때 부부끼리 이웃하여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자, 부부끼리 이웃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끼리 이웃하면요. 자리가 6개이기 때문에 이 두 자리, 앞에 두 자리 같은 부부가 앉아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부, 같은 부부. 일단 우리가 이웃한다 그러면요. 두 명을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예를 들어 부부를요. 자, A 커플, B 커플, C 커플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A, B, C가 있고요. A, B, C를 먼저 자리를 배정을 하면 이렇게 두 개씩 묶어서 얘를 배열하는 방법이 첫 번째,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개 중에 하나가 올 수 있겠죠. 그리고 3. 그리고 나서요,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2. 그다음에 여기는 1. 이게 순열의 기본이죠. 실제로 이 느낌이 안 오면은요, 얘를 직접 다 배열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A, B, C도 되고 A, C, B도 되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해 보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곱하기 감각을 익히는 게 경우의 수는 제일 중요합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 곱하기라는 게 뭐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1의 의미가요. 3개의 큰 덩어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큰 덩어리가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안에 보니까 곱하기 2가 있죠. 이 안에 각각이 또 2개씩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우리 똑같이 있을 때 만약 여기 2개, 2개, 1개 있으면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2개씩 있을 때 곱하기 2 이렇게 되고요. 곱하기 1은 여기에 또 하나씩 있는 거죠. 이거는 곱하기 1은 안 해도 상관이 없겠죠. 배열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서 A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죠. C로 시작하는 것도 있습니다. A, B, C를 나열하는 겁니다. 그럼 A로 시작했을 때 그 다음에 B가 올 수도 있고 C가 올 수도 있죠. 여기 두 가지 나온 거예요. B가 왔으면 여기는 A와 C, C면은 A와 B. 각각 다 2개씩 나오죠. 2개씩. 이게 곱하기 2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곱하기 1. 여기에는 하나 C, B. 이런 경우는 C, 여기는 A, B, A. 그래서 이 곱하기 의미가 느낌이 잘 안 오면요. 계속해서 일일이 다 나열해 보세요. 나열하면은 점점 이 곱하기의 느낌이 올 겁니다.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나열하는 게 되고요. 그 다음에 A 커플이 있는데 A 커플도 이제 부부이기 때문에 남편과 아내가 있겠죠. 남편 A, 아내 B라고 한다면 이 A, B가요. 여기에 만약에 A, B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요. 밖에서 여기가 B가 앉고 여기가 A 앉을 수도 있겠죠. A, B 또는 B, A. 그래서 여기서 자리 바꿀 수 있는 게 2가지가 나옵니다. 즉 A, B일 때의 개수 아마 10가지 나왔다면 B, A일 때 똑같이 10가지 나오겠죠. A, B와 B, A가 똑같기 때문에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가지라는 건 이제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B도 마찬가지죠. B도 부부가 뭐 CD라고 하면 CD도 되고 DC로 이렇게 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2가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2가지. 그래서 2가 3번 곱해지겠죠. 뭐 2의 세제곱. 이거는 이제 각 부부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경우입니다. 답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에 2의 세제곱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6, 8, 48이 되겠죠. 이상입니다. 어느 관광지에서 7명의 관광객 A부터 G가 마차를 타려고 한다. 그림과 같이 마차에는 4개의 2인용 의자가 있고 마부는 가장 앞에 있는 2인용 의자의 오른쪽 좌석에 앉는다. 7명의 관광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비어있는 7개의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와 B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여 앉는다. 그랬습니다. A, B는 이웃하여 앉고요. C와 D는 같은 2인용 의자에 이웃하지 않게 앉는다. 그랬습니다. 자, 이 자리를 제가 여기 그림 그려놨어요. 자, 여기가 이제 마부가 앉는 거고요. 나머지 7개에 앉으면 되는데 A, B 조건이 있죠. CD도 있죠. 그럼 이런 조건이 있으면 이걸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A, B 입장에서 봐도 되고 뭐 CD 입장에서 봐도 되는데 맨 처음 기준을 A,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자, 이웃하여 앉는다 그랬죠. 이웃하여 앉으면 묶어서 하나로 보면 돼요. 자, 이웃하려면 여기가 이웃한 자리죠. 이렇게 이런 자리가 예를 들어 여기 A, B 이런 식으로 앉거나 이쪽에 앉거나 이쪽에 앉을 수 있겠죠. 우리 경우의 수 할 때 중요한 거. 자, 경우의 수는요. 어떤 이제 기준을 잡고 해야 되고요. 자, 곱으로 계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잘해야지 경우의 수 잘하는 거예요. 곱을 이용하는 거. 언제 곱을 쓸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독립, 대칭성, 동식 그리고 연속 이런 것들이 어울리면 우리가 곱으로 할 수 있는데요. 맨 처음에 적용할 때 이제 대칭성.
자, 이것들을 이용하는 게 경우의 수를 초반에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문제 풀 때. 일일이 다 세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저 고배 감각을 키우는 게 우리가 경우의 수 실력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 A, B가 앉을 수 있는데요. A, B가 여기 앉을 수도 있고 여기 A, B 앉을 수도 있죠. 이쪽에 A, B 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상황이 어떨까요?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상황이 나머지 조건들 같은 거 볼 때 상황이 똑같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자, 이게 대칭성입니다. 자, A, B가 여기 앉으나 예를 들어 여기 앉았어 이렇게. 나머지 조건에 어차피 CD가 이웃하지 않는다 했죠. 그러니까 A, B가 이렇게 앉을 때 C가 만약에 CD 이렇게 이웃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 하고요. 자, A, B가 이쪽에 앉았어요. A, B 만약에 예를 들어서 A, B가 이렇게 앉고요. 아까 D 자리가 일로 간 거죠. 이렇게. 이 두 자리가 서로 바뀐 거죠. 이것도 어차피 D는 이웃하지 않죠. 그러니까 상황이 똑같아요. 즉 뭐냐면 A, B가 여기 A, B나 A, B나 A, B나 똑같기 때문에 이게 대칭성이에요. 3 곱하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3 곱하기 한 다음에 A, B가 여기 있는 경우만 세면 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A, B가 여기 있는 경우만요. 이걸 보고 못 보고가 되게 큰 거예요. 이걸 보면은 나머지 이제 하는 게 이걸 안 봤을 때보다 이제 3분의 1로 줄어들겠죠. 그쵸? 그래서 3 곱하기 들어간 다음에 자 A, B 이럴 때 고정시켰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나머지가 조건이요. C와 D는 이웃하여 앉지 않는다. 그러면 CD를 이제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그 전에 자, A, B도 있고 BA, A, B가 서로 이렇게 자리 바꿀 수도 있죠. BA 이것도 곱하기 2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나머지 CD를 보겠습니다. CD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CD를 이렇게. 자, 만약에 이렇게 앉으면요. 나머지 자, EFG는 임의로 앉으면 되죠. 마음대로. 자, 마음대로 앉는 건 뭐냐면은 여기 앉을 수 있는 게 이제 3명 중에 하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 곱해지는 것도요. 모든 상황이 똑같이 곱해질 거기 때문에 자, 이걸 가로쳐 보고요. 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자, 여기 뭐다? CD만 나열하는 게 몇 개가 생기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 CD도 어차피 서로 자리를 바꿀 수도 있죠.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게 2 곱하기 들어갈 거예요. 2 곱하기 들어가고 자, 일단 요거를요.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해 볼게요. 자, 두 동그라미를 그렸을 때 이웃하지 말아줍니다. 다 구할 거예요. 자,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봤을 때 자, 여기 한 군데. 그리고 이렇게 앉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랑 여기 앉는 것도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만 아니면 다 이웃하지 않는 거죠. 3개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기 3 자, 더하기 또 여기 했으니까 이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있는 경우 볼게요. 자, 여기에 이제 고정시켰습니다. 그럼 나머지 자, 이웃하지 않으려면 똑같네요. 그쵸? 여기 또는 여기 아니면 여기 옆에만 안 앉으면 되기 때문에 이것도 3가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여기 있는 경우요. 자, 기준이 자, 이때는 이웃하지 않으려면 여기 이웃한 거죠. 자, 이쪽 이웃하지 않은 거 이렇게. 자, 여기는 하면 안 돼요. 아까 했어요. 여기는 아까 비할 때 했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고 여기 잡고 내려오면요. 이 밑으로 안 한 것들 위주 요 아래쪽에서만 얘랑 이웃하지 않은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하지 않은 거 여기서 하나. 그리고 여기가 아니라 기준이 여기가 되면 여기일 때도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이 아래쪽에 하나. 자, 다 했죠? 자, 이 부분이 여기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나머지들 이런 것들은 이제 대칭성과 우리 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거고, 자, 여기 아까 CD가 이웃하지 말아야 되는 것만 일일이 다 구한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이런 문제 모양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만약에 이 안에서 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보이면 곱으로 표현해도 됩니다. 근데 지금 곱으로 표현할 수가 없죠. 3, 3, 1, 1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계산을 하면요. 이거 더하면 6 더하기니까 8. 이 8은 16 이렇게 되고요. 6, 이것도 6. 이거 다 곱하면은 576이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줄에 3개씩 모두 6개의 좌석이 있는 케이블카가 있다. 두 학생 A, B를 포함한 5명의 학생이 이 케이블카에 탑승하여 A, B는 같은 줄이 좌석에 앉고요. 나머지 3명은 맞은편 줄이 좌석에 앉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A, B가 같은 곳에 앉아요. 그럼 1, 2, 3, 4, 5, 6이 있는데 A, B가 1, 2, 3 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는 A, B가 4, 5, 6 쪽에 앉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대칭성에서 똑같겠죠?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가지수가 똑같이 나올 거기 때문에 1, 2, 3에 앉는 경우 일단 보겠습니다. 2 곱하기 들어가고요. 대칭성에 의해서 자, A 1, 2, 3에 1, 2, 3에 A, B가 앉는 경우 자,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A가 자, 이 중에 하나 앉으면 되겠죠? 그쵸? A 먼저 선택권이 있다 그러면 A가 앉을 수 있는 곳이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3개 그리고 나서 B가 앉는 거요. B가 앉는 거는 이제 A가 앉은 곳은 못 앉고 나머지 두 군데 중에 하나 한 군데 앉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B가 앉은 곳은 앉을 곳 정하는 건 두 가지. 3 곱하기 6가지가 나오고요. 나머지 3명이 4, 5, 6이 앉는 거는 그냥 이거는 4, 5, 6이 있을 때 3명이 임의로 앉으면 되겠죠? 첫 번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C, D라고 하면요. 3명을 C가 앉을 곳 정하는 게 3개 중에 하나니까 3 그럼 D는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E는 나머지 하나 중에 하나.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되겠죠. 여기 곱하면 됩니다. 여기 아까 2 곱하기 3 곱하기 2가 들어가고요. 또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 곱하기 6이죠. 12에 이건 또 6 곱하면은 72. 최종 답은 7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 구성된 5명의 가족이 있다. 이 가족이 그림과 같이 번호가 적힌 5개의 의자에 모두 앉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홀수 번호가 적힌 의자에 앉는 경우 있어. 우리 경우 있을 때요. 이렇게 조건이 있죠. 이 조건 먼저 해결을 해주는 거예요. 먼저 해결해주고 나머지들은 임의로 배정을 하면 되겠죠. 일단 아버지, 어머니가 홀수 번호에 앉아집니다. 홀수 번호가 3개죠. 그럼 아버지 먼저 정하면요. 3군데 중에 하나 앉으면 되니까 3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어서 어머니가 앉습니다. 어머니 앉을 곳은 나머지 2군데 중에 한 군데 앉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앉았어요. 이렇게 1번과 3번 앉았다고 치면 나머지 의자가 이제 3개가 남겠죠. 세 의자에 나머지 3명이 임의로 앉으면 되겠죠.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답입니다. 계산하면 6 곱하기 6 해서 36 이상입니다. 0, 1, 2, 3, 4, 5, 2 6개의 숫자를 한 번씩만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적어도라는 말이 있죠. 적어도 경우의 수나 확률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잘 봐야 돼요. 적어도라는 말이 나오면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다. 예를 들어 짝수를 제가 동그라미라고 표현하면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동그라미로 끝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동그라미로 시작해서 자, 홀수로 x라고 할게요. x 홀수로 끝나는 거, 홀수로 시작해서 짝수로 끝나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 홀수로 시작해서 홀수로 끝나는 거. 종류를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라는 것은 이 3가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각각 다 3개를 구해가지고 모든 경우를 다 더해도 구할 수 있겠지만 지금 보면 반대를 보세요. 반대가 다 홀수로 끝나는 경우죠. 이것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전체를 좀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이 전체에서 이 반대되는 상황을 빼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보면요. 전체는요. 세 자리를 만들어요. 이렇게 세 자리. 첫 번째 여기 올 수 있는 게 일단 0은 못 오죠. 1부터 5까지 수 중에서 하나가 들어갑니다. 5가지. 그리고 나서 자 여기는요. 자 여기 일단 어떤 숫자 하나 썼으니까 뭐 1을 썼다가 1 제외가 되고요. 나머지 4개와 이때는 이제 0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하나, 줄은 4개 중에 하나. 곱한 게 전체 가지수가 되겠죠. 4, 5, 20 곱하기 5니까 100이 되겠네요. 전체는 100가지예요. 100가지에서 요 경우만 빼주자 이거죠. 홀수로 양쪽 끝이 다 홀수인 경우. 그러면 자, 세 자리죠. 이렇게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홀수고 여기도 홀수예요. 이거 먼저 해결해줍니다. 홀수가 이 문제에서 보면 홀수가 1, 3, 5가 되겠죠. 자, 그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 중에 하나. 1, 3, 5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나머지 2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2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머지 문자가 자, 두 개를 썼기 때문에 네 개의 문자가 남죠. 네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4. 자, 계산해 보면은 6, 4, 24. 그래서 전체 100개, 이게 전체죠. 전체 100개에서 요거 24개만 빼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 개수가 나오는 겁니다. 빼보면은 76. 답은 일단 76이 되고요.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순열인데, 아까 요거 할 때, 3개 중에, 1, 3, 5,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데 순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되는 게 3P2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한번 숫자를 써서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P의 의미구나. 하고 3P2. P의 감각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거 보고도, 아, 이렇게 안 쓰고 바로, 아, 3P2구나. 라고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1, 2, 3, 4, 5, 6, 7, 8, 9의 9개의 수에서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의 수를 구하시오. 세 수 중 어떤 두 수의 합은 나머지 한 수와 같다. 그리고 세 수 중 7은 반드시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이 두 조건 맞는 거를요, 찾아볼게요. 자, 7은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게 1이 있어요, 하나가. 나머지 하나가 1이라면, 자, 1과 7, 이렇게 만약에 더해서 8이 되면, 1, 7, 8, 이렇게 있어도 되겠죠? 자, 이것도 가능하고, 만약에 7이 있으면 1과 6을 더해서 7. 자,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요, 여기 모양은 1이 아니면, 자,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와 어떤 7을 더해서 어떤 수가 되는 게, 7을 더해서 나오는 모양이 가능하고요. 또는 어떤 두 수를 더해서 7이 되는 거. 자, 이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를 찾아보면요. 만약에 1이면 1 더하기 7은 8. 1, 7, 8이 가능하고요. 2면요. 2 더하기 7은 9. 2, 7, 9. 그리고 3은 더하면 10이니까 10은 안 되죠. 9까지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한 모양 이거 두 가지가 되고요. 두 수를 더해서 7이 되는 것은 자, 1하고, 자, 6 더하면 7이겠죠? 1, 6, 7. 그리고 2라면 2, 5 더하면 또 7 되겠죠? 2, 5, 7. 3이면 4. 3, 4, 7. 더 이상 없죠? 4, 3은 3, 4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숫자로 이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죠. 만약에 1, 7, 8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세 가지, 두 번째 자리는 두 가지, 세 번째 자리는 한 가지. 그죠? 일반적인 순열 문제가 되겠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3 곱하기 2 곱하기 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죠. 5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6, 5, 6, 32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2, 3, 4, 5 중에서 1과 2만을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을 때 이들 숫자로 써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1,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고요. 3, 4, 5는 사용하지 않거나 또는 한 번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를 문제를 풀 때 기준을 어떤 걸로 잡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겠죠. 그 기준을 처음에 좀 쉽게 찾아가면 전체적인 풀이가 좀 쉬워질 수 있고요. 기준 자체가 처음에 좀 어렵게 잡으면 복잡해질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기준을 잡고 풀어도 됩니다. 여기서 볼 때 1,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1, 2나 1을 몇 번 쓰냐면 이거 이렇게 봐도 되고요. 또는 3, 4, 5 있죠? 얘를 기준으로 볼게요. 이거는 어차피 쓰면은 한 번밖에 못 쓰기 때문에 3, 4, 5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그럼 기준을요. 3, 4, 5를 3개의 숫자를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2개만 쓸 수도 있겠죠? 한 개만 사용할 수도 있고 0개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죠.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3개를 다 사용하는 거고요. 3, 4, 5를 다 사용합니다. 5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 둘, 셋, 넷, 5자리인데 3, 4, 5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면 먼저 3한테 기회를 주세요. 3, 너 어디에 앉을 거니? 이렇게. 그러면 5자리 중에서 아무 데나 한 군데 앉을 수 있겠죠. 5. 그리고 이어서요. 자, 4를 배정을 합니다. 그럼 4도 3이 간 곳 나머지 4개 중에서 한 군데 앉으면 되겠죠. 그리고 5가 갈 수 있는 곳이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P로 표현해보면 5P3 이렇게 순열로 표현해보면 5개 선택할 수 있는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했죠. 3군데를 선택했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3군데 선택하면 만약에 뭐 여기 선택했다. 그럼 두 자리가 남죠. 자, 이 두 자리에는 1과 2가 들어가면 돼요. 자, 1과 2인데 1과 2는 반복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두 가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는요. 또 역시나 1 또는 2가 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또 2 이렇게. 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이 아니라 여기서 3개짜리인 경우요. 계산을 해보면 4, 5, 20에 자, 이거는 4, 3, 12 곱하면 240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3, 4, 5 중에서 2개를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자, 이때는 2개만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거 2개를 선택할지 사용할지를 먼저 결정을 해줘야 돼요. 3개 중에서 2개만 그냥 선택만 해줍니다. 자, 이게 3, C, 2예요. 즉, 뭐 3, 4를 선택할 수도 있고 3, 5 선택할 수도 있고 4, 5 선택할 수도 있겠죠. 3C 이거 3가지입니다. 계산해보면 3가지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뭐 3과 4를 선택했다고 볼게요. 3과 4 2개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5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먼저 2군데를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럼 3이 갈 곳 정하는 게 5가지, 4가 갈 곳 정하는 게 나머지 4가지. 그래서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만약에 P로 표현하면 5P2가 되겠죠. 5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 이제는 5자리 중에서 아까 자, 여기서 두 개만 선택을 한 거죠. 예를 들어 2개만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남는 자리가 이제 3개가 남겠죠. 자, 요 세 자리에는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첫 번째 여기 1 또는 2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2가지 경우. 그리고 여기도 2가지 경우, 이쪽도 2가지 경우. 그래서 남는 세 자리에 1 또는 2가 들어가기 때문에 2가 3번 곱해집니다. 480까지가 되고요. 1개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3, 4, 5 중에 하나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선택하는 게 뭐 3개 중에 하나 뽑는 거죠. 뭐 3C1 또는 뭐 3P1 이건 똑같아요. 어차피 3이니까 이렇게 되고 하나 뽑았어요. 자, 예를 들어 뭐 3을 뽑았다. 그럼 5자리를 또 하는데 마찬가지로요. 자, 5자리를 하는데 이 3을 먼저 배정을 해주면 되겠죠. 3이 갈 수 있는 곳이 5군데 이렇게 되고 뭐 P로 표현하면 5P1입니다. 5P1 그리고 나서 3이 뭐 여기 선택했다. 그럼 나머지 4자리 남는데 남은 4자리에 1 또는 2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다 2가지씩 1 또는 2니까 2가지씩 이렇게 2가 4번 곱해져. 그러면은 자, 요 값이요. 요게 2개 곱하면 10이죠. 10. 요건 8. 3. 3, 8은 24니까 0 하나 붙여서 240. 그리고 마지막 3, 4, 5가 0개, 즉 3, 4, 5가 사용 안 하는 거죠. 이렇게 다 사용 안 해요. 그럼 1 또는 2만 사용하면 되겠죠. 그럼 5자리가 있는데 여기도 1 또는 2, 2가지, 여기도 1 또는 2, 2가지, 다 2가지씩. 그래서 2가 5번 곱해집니다. 5번 곱해져. 32. 그래서 이 가지수를 다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992가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5개의 문자 A, B, C, D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C, D, E, A, B는 몇 번째로 나타내는가? 이 몇 번째인지 알고 싶으면 이 전에 몇 개가 있는지 알아내면 되겠죠?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거는요. 맨 처음에 A부터 오는 거죠. A로 시작하는 게 쭉 있을 거예요. 이 몇 개 있나를 보면요. 나머지 B, C, D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죠. 개수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24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B로 시작하는 거. B로 시작하는 것도요. 똑같죠. 24가지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제 C로 우리 C니까 C로 시작하는 걸 볼게요. 자, C로 시작하는데 이건 다 세면 안 되고 우리는 요걸 요 전에 있는 거를 볼 거기 때문에 자, C, D죠. 이걸 나눕니다. 자, C로 시작하면은 C, A로 시작하는 게 있고요. C, B, C, D 이렇게 있겠죠. 자, C, E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가 우리는 D 이쪽에서 끝나는 거기 때문에 E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C, A로 시작하는 게 몇 개 있나 볼게요. 우리 이거 C, A 2개를 썼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C하고 A를 썼죠. 그 나머지 3개만 우리가 배열을 하면 되겠죠.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 그리고 C, B로 시작하는 것도 똑같이 6가지. 그 다음에 C, D로 시작하는 거는 또 나눠줍니다. 자, 우리는 이걸 찾는 거예요. C, D, 자, A부터 되겠죠? A, C, D, B, 그 다음에 C, D, E 이렇게 있겠네요. 그러면 C, D, A로 시작하면요. 이거 3개가 배열됐기 때문에 나머지 2개만 배열을 되면 돼요. 2개는 2 곱하기 1, 그래서 2개입니다. 이렇게 2개. C, D, B로 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2개. C, D, 자, 2죠. 자, 2면은, 그 다음에 어차피 A죠, 여기.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B가 되겠네요. 그럼 요게 지금 C, D, B, A 찾았죠? C, D, E, A, B 이렇게 찾았어요. 이게 몇 번째인지 알고 싶으면 이 전에 있는 게, 이 전에 있는 거, 이거 다 몇 번째인지 알면 되겠죠? 이거 더하기 1 하면은 이게 그 다음 번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해보면요. 24랑 6이랑 더하면 30이네요. 30, 30이 2개 있죠? 이렇게. 60에 그리고 2 더하기 2는 4니까 64. 자, 여기까지가 64개예요. 그러면 얘는 몇 번째다? 65번째가 됩니다. 답은 65번째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개의 숫자 0,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사용하여 만든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5의 배수의 개수는 그랬습니다. 우리 경우의 수를 셀 때 조건들이 있죠. 조건들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걸 먼저 해결해 주는 게 좋아요. 5의 배수의 개수를 했죠. 얘를 좀 해결해 줍니다. 5의 배수가 되기 위해서는 끝자리가요. 숫자가 이렇게 끝자리가 0으로 끝나거나 끝자리가 5로 끝나야지만이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2가지 경우로 나눠서 풉니다. 자,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일단 0으로 끝나는 걸 볼게요. 0으로 끝나는 거와 5로 끝나는 거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보는 겁니다. 자, 0으로 끝나는 경우는 0은 사용을 했죠. 그럼 여기 자리 올 수 있는 걸 구해보면요. 자, 0은 사용했기 때문에 나머지 1, 2, 3, 4, 5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5가지. 자, 그리고 나서요. 이어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나머지 4개 중에 하나 4. 그래서 4, 5, 20. 자, 이런 경우는 20가지가 나와요. 그리고요. 5로 끝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5로. 자, 5는 사용을 했고요. 그럼 이 자리에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나머지 5개의 숫자 중에서요. 0은 못 와요. 0은 못 오기 때문에 1, 2, 3, 4 중에 하나가 들어갑니다. 4가지. 그리고 나서요. 연속해서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자, 여기 사용한 거 사용 못하죠. 못하지만은 여기부터는 이제 0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또 가지수가 4가지가 돼요. 곱한 거. 4, 4, 16. 그래서 모든 가지수는 더해서 36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P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의미가요. 4개 중에서요. 선택할 수 있는 종류가 4개 있습니다.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2개 선택하는데 이 P라는 거는 즉 순열은요. 순서가 있는 거예요. 자, 순서 있다. 이거 국어적으로 표현하면 순서 있다가 될 수도 있고 2개를 이렇게 바꿨을 때 A, B가 있어요. A, B나 B, A나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꿨을 때 자, 이게 서로 다른 경우로 인정이 된다면 다른 경우로 봐야 된다면 이게 바로 순서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근데 A, B나 B, A나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반에서 대표 2명을 뽑습니다. 대표가 A, B나 B, A나 같은 경우죠. 이렇게 같은 경우 되면 조합이 되는 거예요. 조합. 그래서 만약에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면 O, C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순열인 경우는 다른 경우로 본다. 5명 중에 2명을 뽑는다. 순서 있다 그러면 OP가 되고요. OP와 OC의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2개를 바꿔 썼을 때 이게 서로 다른 걸로 우리가 봐야 된다면 순열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가지수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자, 4개가 있어요. A, B, C, D. 자, 이 중에 2개를 뽑습니다. 자, 2개를 뽑는데 첫 번째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A, B, C, D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머지 3개 중에 하나. 이렇게 4 곱하기 3이 돼요. 그래서 4P는 4부터 출발해서요. 이 2개, 개수가 1개, 2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5P3이다 그러면 5부터 시작해서 3개를 뽑는 거예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될 거예요. 이 문제는 답은 12가 되겠죠.
이상입니다. 자, OCL 더하기 OC의 값을 구하시오. OCL은요, 5명 중에 1명 뽑는 거예요. 1명 뽑는 게 5가지가 되겠죠, 그냥. 그러니까 OCL이나 OP1이나 똑같습니다. 어차피 5명 중에 1명 뽑는 거예요. 1명 뽑기 때문에 순서가 의미가 없죠. OCL, OP라는 게 같고요. 5로 똑같고요. OC1을 보면요. 자, OC라는 거는 5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 순서를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A, B, C, D, E가 있어요. 자, E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기본은 순열이에요. 순열 먼저 보면은, 순열은 이제 OP가 되겠죠. OP를 보면, 첫 번째 자리에 5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자리는 여기 들어간 거 제외하고 나머지 4개 중에 하나가 들어갈 수 있겠죠. 4. 그래서 순열은 5 곱하기 4가 돼요. 예를 들어서 5 곱하기 4에 뭐가 있냐면 A, B도 있고 뭐 AC도 있고 B, A도 있고 쭈루루룩 해서 이 전체 가지수가 5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OC라는 거는 순서를 보지 않겠다 이거죠. 즉 A, B와 여기서 요 A, B와 이 순서를 바꾼 B, A를 같은 것으로 보겠다 이거죠. 서로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같은 것으로 보겠다. 그러면 총 몇 가지 경우가 나오겠느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럼 OC는요, 5 곱하기 4, 이게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일단 순열로 개수를 구합니다. 이렇게 구했죠. 구했는데 보니까 A, B와 BA가 똑같죠. AC가 있으면 여기 CA도 똑같이 있어요. 요거와 요것도 또 가지수가 똑같아요. 쭉 보면 전체가 몇 개, 20개였는데요. 20개였는데 잘 보니까 이 2개씩 다 똑같은 경우란 말이죠. 같은 게 몇 개 있냐? 2개씩 다 똑같더라. 2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를 2로 이렇게 나눕니다. 같은 것이 나오는 개수만큼. 이 개념이 경우의 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자, 경우의 수에서요. 기본식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순열입니다. 순열. 순서 이씨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일단 이 곱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곱. 경우의 수는 곱을 잘해야 돼요. 곱으로 표현해서 순열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곱으로 표현하면 이 기본적으로 순열이 돼요. 자, 순열이 되는데 우리가 만약에 순서가 없어야 된다. 없이 봐야 된다 그러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겁니다. 기본적인 순열에는 같은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순서 없이 보는 경우는 같은 것으로 나눠줍니다. 이게 이제 우리 경우의 수에서요. 기본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조합도 이 개념인 거예요. 같은 것이 생기는 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5 곱하기 4가 순열인데 얘가 2개씩 다 똑같은 게 생기더라. 그래서 2로 나눠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한다? 5 곱하기 4 나누기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 뭔가 더하면 답은 뭐 15가 되겠죠. 근데 요거 좀 설명을 더 드리면 만약 OC3은 어떻게 되냐? 3개를 선택을 해요. 일단 순열로 생각하면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죠. 여기 OP3입니다. 얘는 똑같은 게 몇 개 생길까요? 자, 3개를 배열을 했어요. A, B, C도 있을 거고, 이 중에 A, C, B도 있겠죠. B, A, C, B, C, A, 뭐 C, A, B, C, B, A. 자, 이런 것들이 순열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다른 경우지만 우리가 이 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차피 다 똑같은 거지. 순서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럼 똑같은 게 몇 개 생기냐면 이게 개수가 6개잖아요. 6으로 나눠져야 돼, 6. 근데 이 6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결국은 이 자릿수 세 자리 있죠. 이 세 자릿수를 우리가 나열하는 가지수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가지수 3개를 뽑았으면 3개가 서로 자리를 바꾸는 것만큼 똑같은 가지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을요 그냥 공식으로 외우지 마시고요. 공식으로 외우면 좀 지나면 까먹습니다. 수학 공부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의미 정확히 왜 곱하는지 이거 왜 나누는지를 정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OP 더하기 OC의 값을 구하시오. OP는 5개 중에 2개 순서이시 하는 거죠. 5 곱하기 4 이렇게 되고요. OC는 5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합니다. 얘랑 보면 똑같죠. 똑같은데 얘는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것이 다 2개씩 생겨요. 2로 이렇게 나눠줍니다. 계산해보면요. 4, 5, 20이죠. 이거 약분되니까 10 더하면 30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시오.
np요. n개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하는 거죠. n 곱하기 n-1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7c는요. 7개 중에서 2개 선택합니다. 순서가 없기 때문에 같은 게 다 2개씩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눠요. 이 값이 21. 약분되면은 3. 자, 3, 7은 21이죠? 21 이렇게 넘어가 볼까요? 그럼 n에 n-1이 42가 되죠. 자, 요거의 일반적인 풀이는요, 종류가, 자, 이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 좌변으로 넘겨서 인수분해로 푸는 겁니다. 간단하죠? 6, 7, 42,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n값이 마이너스 6 또는 7, 자연수니까 7. 자, 이런 식으로 답이 되는데요. 실전에서는 어차피 2차 방정식이잖아요. 식은 분석을 해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이에요. 해가 2개 나오겠죠? 2개 나오는데 곱해서 이렇게 40이 되고 요거 차이가 뭐다? 하나 차이 나죠? 하나 차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구단 외울 때 2개 곱해서 연속한 거 곱해서 40이 되는 거 찾습니다. 6, 7, 42. 이게 작으니까 작은 게 6, 큰 게 7. 이렇게 있고 음수도 하나 있을 거예요. 마이너스 6 되고 이거 마이너스 7 되는 경우. 근데 어차피 자연수니까 이런 경우 되겠죠. 그래서 n 값은 얼마다? 7. 이런 식으로 바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입니다. 다음은 n 곱하기 n-1c r-1이 r 곱하기 ncr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ncr이 있죠. 일단 ncr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팩토리얼로 표현해보면 n 팩토리얼을 n에서 r을 뺍니다. n-r 팩토리얼 그리고 r 팩토리얼. n 팩토리얼을요. 요거 두 개 곱한 거로 나누는 겁니다. 이거 할 때요.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5c3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요. 자, 5 팩토리얼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는 5에서 3 뺀 2 팩토리얼과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결국 이거 두 개 더하면은 얘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이 공식으로 외우는 것보다요. 자, 이거 시간 지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두 개 더하면 2하고 3 더하면 5 나오죠.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 5니까 5 팩토리얼 나누기 2팩, 3팩. 그러면요.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n 곱하기 n-1c r-1이요. n 그대로 있죠? 그리고 이제 팩토리얼로 바꾼 겁니다. r-1 팩토리얼 분모에 분자에 그대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에서 얘를 뺀 거요. 자, 이거에서 이걸 빼보면은 마이너스는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m-r이 나오죠. 그래서 m-r 팩토리얼이 있어야 돼요. 자, 여기는 없기 때문에 가에는 m-1 팩토리얼 들어가고 또 하나 r-1 그대로 팩토리얼 여기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가 요거니까 여기서 보니까 1, 2, 3 중에 하나 나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팩토리얼이 7 팩토리얼 이렇게 있어요. 곱하기 7보다 하나 더 큰 8을 곱하면은 요거는 결국은 8부터 7, 6, 5, 4, 3을 다 곱한 거죠. 8 팩토리얼과 같습니다. 문자로 써보면 만약에 m 팩토리얼 이렇게 있고요. 곱하기 하나 더 큰 m 플러스 1을 곱해요. 그럼 얘는 m 플러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n-1 팩토리얼이 있고 n을 하나 더 곱했습니다. n부터 쭉 끝까지 있는 거죠. 1까지. 그래서 이거는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바꾸는 것을요. 자유자재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잘 이해 안 가면은 숫자로 보면은 잘 보이죠. 이 문자는요. 이 원래 안에 다 숫자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할 때는 이 숫자로 이해를 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단계를 보면요. 여기 보면은 r-1 팩토리얼 분모에 똑같이 있고 n-r 팩토리얼 똑같이 있죠. 그러니까 나는 결국은 여기는 n과 n-1 팩토리얼을 곱해진 거예요. 곱해지면은 n부터 1까지 쭉 곱한 효과가 되겠죠. 결국은 n 팩토리얼. 나에는 n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요. 자, 나에서 다로 넘어가는 걸 볼게요. 자, n 팩토리얼 그대로 있고요. 자, r이 하나 생겼어요. 그쵸? 분자에 없던 r이 생겼기 때문에 분모에도 r이 곱해져야 되겠죠? 즉 여기에 분자에도 r, 분모도 r 이렇게 곱해진 거예요. 곱해지면 여기 뒤에 보면 n-r 팩토리얼은 똑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는 r과 r-1 팩토리얼을 곱해서 다가 된 거죠. 자, 이거 곱하면은 아까 이거 설명드린 이거 내용이죠? 자, 이거 다는 r 팩토리얼이 들어갑니다. 다는 r 팩토리얼. 그러면 자, r 앞으로 그대로 있고요. 이 나머지 n 팩토리얼 나누기 r 팩, 그다음에 n-r 팩토리얼이
NCR이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로 다른 6개의 과목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6개가 있어요.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는 거 6시 3 이렇게 됩니다. 근데 왜 이거 되는지 좀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개가 있어요. 6개를 A, B, C, D, E, F라고 할게요. 서로 다른 6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 3개를 선택하죠. 3개 선택할 때 일단은 순서 있게 봅니다. 그럼 여기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6개 중에 하나, 6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A 뽑았기 때문에 하나 뽑았기 때문에 나머지 5개 중에서 하나, 5. 여기는 4개 중에 하나 이렇게 되겠죠. 6 곱하기 5 곱하기 4 하면 이게 순열입니다. 자, 순열. 이게 6P3하고 같은 거예요. 이 부분이. 자, 근데 우리는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기만 하는 거죠.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A, B, C나 A, C, B나 순서를 생각하면 이게 다 다른 경우, 여기는 다 다른 경우가 되겠지만 우리는 순서를 생각하잖아요. 이것들 다 똑같은 것으로 볼 겁니다. 그럼 똑같은 게 몇 개 생기냐? 자,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그래서 이게 다 6개가 다 똑같은 게 돼요. 얘를 똑같은 거, 자, 똑같은 게 다 6개씩 나오기 때문에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근데 6이라는 게 왜 생겼냐면 결국 이 세 자리를 배열하는 가짓수만큼 나오는 겁니다. 세 자리가 있으면 여기 3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1개 중에 하나. 3 곱하기 2 곱하기 1만큼 똑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같은 게 같은 것으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게 결국 6시 3이 되는 거죠. 계산을 하면 여기가 6이죠. 6 이렇게 약분되고 4, 5, 20. 답은 20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9개의 숫자. 자, 0, 0, 0하고요. 76개가 있네요. 자, 0끼리는 어느 것도 이웃하지 않도록 일렬로 나열을 만들 수 있는 9자리의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우리가요, 이웃하는 문제가 있고요. 이웃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죠? 기본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문제 유형이요.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하냐면, 이웃한다. 자, 이웃한다 그러면 덩어리로, 여러 개, 뭐 2개가 이웃한다 그러면 2개를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접근을 해가고요. 자,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만약에, 뭐 남자하고 여자가 있다고 볼게요. 자, 여자들이 3명이 있고 남자들이 2명 있는데 남자들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자들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자, 여자라고 하면요. 여자들을 배열한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 만약 여자가 3명이면 이 사이 끼워 넣을 수 있는 공간은 4공간이 생기겠죠. 이 4공간 중에 남자들을 끼워 넣으면 돼요. 만약에 남자 2명을 끼워 넣는다. 남자를 뭐 동그라미라고 할 때요. 그러면 이 동그라미 2개를 이 4개 중에 2개를 선택해서 끼워 넣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서로 이웃하지가 않겠죠. 남자들끼리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요. 자, 이 개념, 끼워 넣기 개념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0끼리가 이웃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을 먼저 배열을 합니다. 1이 6개죠. 자, 1을 먼저 배열을 해요.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배열을 했어요. 배열하는 가지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한 가지죠. 한 가지. 한 가지. 곱하기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뭐 1 안 써도 상관없겠죠. 자, 한 가지가 있고요. 자,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워 넣으면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에 0을 끼워 넣으면 되는데, 자, 자연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맨 앞자리는 0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치? 0이기 때문에 여기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못 들어가요.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의 위치에 0 3개를 끼워 넣기를 할 거예요. 근데 0은 똑같기 때문에 이 6군데 중에서 3개만 선택해주면 만약에 뭐 요거 이렇게 선택했다 그러면 여기 위치에만 0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6개 중에 3개를 선택한다. 근데 선택하는 것 자체는 순서가 없죠. 그래서 자, 요 느낌이 자 오면은 그냥 써도 되는데요. 이 느낌이 안 오면은 실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0이 갈 수 있는 곳이 5개 중에 하나겠죠. 다 5개 이렇게 되고요. 6개요. 참 6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0이 첫 번째가 간 곳은 못 가고 나머지 5개 중에 한 군데 가겠죠. 곱하기 5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0은 또 나머지 네 군데 중에 하나 이렇게 갈 거예요. 가는데 만약에 얘가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갔다고 칠게 이렇게. 자, 이런 것도 있고 만약에 첫 번째 0이 여기로 가고 뭐 두 번째 0이 이쪽으로 가고 세 번째 0이 이리로 갔어요.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이거는 다 다른 걸로 봤을 때 이만큼 가지고 수가 나오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똑같죠. 그렇죠? 이거 두 개가 바뀐다고 해도 다른 경우가 되지가 않죠. 그렇죠? 이렇게 바뀌었을 때 다른 경우면 순열이고요. 바꿔도 똑같은 경우면 조합입니다. 그래서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게 몇 개 생긴다? 이 세 자리, 요거 세 개를 자리 바꿈하는 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숫자로 써서 이 느낌을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학생들 중 보면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거 순서 예를 들어서 순서 없다고 했는데 문제 풀 때 이거 순서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얘랑 위치 다르잖아요. 만약에 순서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이 위치는 다 당연히 다른 거예요. 이건. 같은 게 아니에요. 6개가 다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얘를 배열했을 때 이 순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순서 없다는 얘기. 자, 예를 들어 이 위치를요. 구체적으로 자, 여기 1번 위치로 할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 6번 6개의 위치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할 거예요. 0이 들어갈 세 위치를 선택할 겁니다. 예를 들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고요. 1번, 2번, 4번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1, 2, 3이나 예를 들어 1, 2, 3이나 1, 3이나 어떻다? 똑같은 거죠. 1, 2, 3 선택하나 뭐 1, 3이 선택하나 어차피 이거 3개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순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단순히 그냥 뭐 해설해도 6시3이야 아니면 순서 없으니까 6시3이야 이렇게 하면요 실력 안 늘어요. 구체적으로 써봐야 돼요. 우리 이게 뭔지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보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을 해야지만이 아 진짜 이게 순서 없다고 보는 거구나 해서 이 C의 이 감각이 생기는 겁니다. P와 C의 감각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 경우의 기본은요. 여기서 보면 자, 경우의 가장 기본은 뭐다? 일단 순열이에요. 순서 있다고 우리 곱으로 표현하고 있죠. 곱이 중요하다 그랬죠. 곱으로 계산하는 거. 그래서 순열로 한 후에 같은 것이 있는 것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면 순열이고 여기까지 하면은 보통 조합이 되는 거죠. 경우의 수 문제는 순열과 조합만 있는 게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두 개의 이름을 붙인 거지 뭐 중간에 약간 좀 어중간한 것도 있고요. 또 다르게 여러 가지로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순열과 조합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C와 P의 정확한 감각을 익히려고 노력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직접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아, 계산을 안 했네요. 그죠?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죠? 자, 됐을까요? 자, 이거 계산하면, 자, 6 약분되고 4, 5, 20,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부터 8까지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혀 있는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5장의 카드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카드에 적혀 있는 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1부터 8까지면요. 짝수가 4개가 있죠. 2, 4, 6, 8 이렇게 4개가 있고요. 홀수는요. 홀수도 4개가 있겠죠. 1, 3, 5, 7 이렇게 있습니다. 5장의 카드를 선택해서 합이 짝수가 돼야 돼요. 그럼 짝수와 홀수를 몇 개씩 선택을 해야 되는지 볼게요. 짝수를 만약에 4개를 선택하고 홀수를 하나 선택한다. 그럼 합이 홀수가 되겠죠. 짝수 4개 선택하면 안 되고 짝수를 3개 선택하고요. 짝수는 3개, 홀수는 2개. 이렇게 선택해주면 합이 짝수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 가능하고 그 다음에 짝수가 홀수 입장에서 볼까요? 일단 먼저 왜냐면 어차피 짝수기 다 짝수는 다 더하면 짝수고요. 홀수가 2개를 더해야 짝수가 되겠죠. 또는 홀수를 4개 더해도 짝수 되겠죠. 홀수 4개라면 짝수는 하나. 그죠? 다른 경우는 없겠죠. 이 두 가지 경우 크게 나눠서 경우의 수를 구해 보겠습니다. 그럼 짝수를 3개를 뽑아요. 그럼 짝수 3개 뽑는 방법이요. 4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하면 되겠죠. 4, 3.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선택만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곱하기죠. 그리고 나서 홀수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4, 2. 경우의 수는요, 이 곱하기에 대한 감각,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짝수 중에서 뭐 3개 뽑고 홀수 중에 2개 뽑죠. 여기 보면은 뽑는 게 서로 상관이 없어요. 우리 볼 때. 자, 여기 보면은 곱으로 계산할 때, 자, 뭐가 있냐면 독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뭐 동시, 그리고, 연속 이런 것들이 이제 어울리면은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남자들 뽑고 남자 짝수 뽑고 홀수 뽑죠. 예를 들어서 짝수 뽑고 그리고 나서 홀수 뽑는다. 그것도 말이 되고요. 그리고 독립이라는 거는 나중에 또 배울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 짝수 중에서 이렇게 3개를 뽑는 거 하고요. 홀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게 예를 들어서 홀수 뽑을 때 짝수 뽑은 게 영향을 끼치지가 않죠. 짝수에서 어떤 걸 뽑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홀수는 마음대로 이 중에서 2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이제 독립이라고 합니다.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거. 이런 경우는 이제 곱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짝수 중에 하나 뽑습니다. 4C 1이 되고요. 홀수 중에 4개. 4개 다 뽑는 거는 한 가지죠. 한 가지 써도 되고 4C 4 이렇게 해도 한 가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겠죠. 계산해 주면 됩니다. 4C 3은요. 우리 4C 3은 4C 1과 같아요. 4에서 3을 뺀 1. 예를 들어 4개가 있어, 이렇게. 4개 있는데 4개에서 3개를 선택해. 이렇게 3개를 선택하는 거나 나머지 하나 선택하는 거나 똑같죠. 3개씩 선택하는 게 10가지 나왔다, 만약에. 그러면 하나 선택하는 것도 10가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C 3, 4C 1 똑같아요. 더해서 이거 3과 1 더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7C 2다. 그러면 7C 5와 같습니다. 2 더하기 5는 7. 4C 3은 4C 1과 같아요. 4C 1은 4가 되겠죠? 4 곱하기 4C 2는 4 곱하기 3을 2로 나눠줍니다. 그리고 계산해 보면은 약분돼서 2고요. 2, 3, 6에 4, 6, 24. 아래쪽 4C 1은 4죠. 4C 4는 1, 4. 2개 더하면 총 28가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림과 같이 9개의 칸으로 나누어진 정사각형의 각 칸에 1부터 9까지 자연수가 적혀 있다. 이 9개의 숫자 중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려고 한다.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다. 서로 다른 가로줄에 있고요. 선택한 2개의 숫자는 서로 다른 세로줄. 그러니까 이 세로줄로 봤을 때도 다른 줄에 있어야 되고요. 가로줄도 다른 줄. 예를 들어서 숫자 1과 5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만, 자, 1과 5를 보면요. 세로줄도 다른 줄에 있죠? 가로줄도 다른 줄에 있죠. 이런 건 되는 겁니다. 3과 9는요. 자, 예를 들어서 이 3과 9는 세로줄이 여기 똑같죠? 자,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3과 9를 선택하는 것은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다. 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자, 그럼 문제가 지금 세로줄도 있고 이렇게 가로줄도 있죠. 그럼 세로줄을 먼저 볼 때 세로줄이 지금 줄이 3개잖아요. 서로 다른 줄에 있기 위해서는 이 3줄 중에서 2줄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 요 줄과 요 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줄과 이 줄 선택할 수도 있고 이 줄, 이 줄 선택할 수도 있죠. 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 자, 대칭성을 보겠습니다. 이거 2개 선택하는 경우나 요 줄하고 이 줄 선택한 경우나 이게 똑같겠죠. 다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3 곱하기 들어가는 거예요. 3 곱하기 들어가고 자, 요 2줄 선택했을 경우만 세면 되는 겁니다. 대칭성이 안 보이면요. 이것도 세고 그다음에 이거하고 요거 이렇게 선택한 거요. 이것도 세고 다 해봐야 돼요. 다 해보고 결국 똑같구나라는 걸 느껴야 됩니다. 느끼고 나면 그 다음에 볼 때 당연히 똑같겠지라고 감각이 좋아지는 겁니다. 지금은 자, 3 곱하기 들어가고 자, 이 경우만 볼게요. 자, 이제 가로줄만 만족해 주면 돼요. 가로줄에 같은 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이건 직접 세볼게요. 1과 5를 선택하는 거 되겠죠. 1, 2는 안 되겠죠. 1, 5 또는 자, 1, 8. 자, 이건 되겠죠. 2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1이 아니라 자, 이쪽 줄에서 3을 선택하는 경우는 이쪽 줄에 5를 제외한 2나 8을 선택해야 됩니다. 4, 2나 4, 8. 2개고요. 7을 선택해요. 그럼 7에서 8을 제외한 7, 2나 7, 5. 이것도 2개. 그래서 총 6개가 되겠죠? 6, 3, 6, 18. 최종 답이 되는 겁니다. 경우의 수를 잘하는 능력은요, 이 곱하기를 잘 이해하는 거. 자, 이게 키포인트라고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했지만 만약에 이것도 감각이 좋으면 만약에 문제가 좀 더 많아졌다, 복잡했다 그러면 이것도 곱하기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것도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3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줄을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잖아요. 3개에 대해서 각각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간에 이 줄을 선택할 수 있는 건 2개가 되겠죠. 3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